안녕하세요, 김콜배입니다. 오늘은 강영철 감독님의 7년 만의 작품 써니, 과속 스캔들 너무 재밌었던 영화라 기대가 컸는데 이 감독님의 7년 만의 작품 하이파이브를 아침에 가서 보고 왔고요. 솔직한 감상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이 영화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각자 사연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소시민들과 신을 뛰어넘겠다, 뭔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욕 넘치는 사이비 교주 영춘으로 나오는 신구 배우님이 역할을 했던 이 캐릭터에게 어느 날 동시에 우연히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각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, 그리고 이 반응과 행동들이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가가 주제로 보이는 영화였습니다. 초능력이라고 하는 워낙 그 고전적인 인기가 많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,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태권 소녀, 뭐 작가 지망생, 공사 작업 반장, 그리고 뭐 야쿠르트 매니저님, 그리고 백수, 이런 인물들이 초능력을 덜컥 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주변 인물들과 반응하고 그들이 행동을 보이나는 분명히 재미 요소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주더라고요. 제가 보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때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고민을 합니다. 이 영화를 호의 관점에서 중심을 두고 이 점은 아쉽더라를 말씀을 드릴까, 아니면 이 영화는 불호인데 그래도 이런 점은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릴까. 뭔가 극단적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안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기준점은 두려고 해요. 제가 호다, 불호다, 욕을 먹더라도.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이 기준점이 제 스스로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전반부에 불호로 얘기하겠다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뭐 액션 씬이라든지 강영철 감독님 특유의 그 템포, 호흡, 장면 연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저는 그 호에 중심을 두고 아쉬운 점이 이런 점이더라 라는 말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호의 요소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감독님 특유의 그 호흡이라든지 그 장면이 이어갈 때 힘을 잃지 않고 뭔가 해가지고 계속 전진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 웃음도 자아내고 지루하지 않다, 재밌다, 다음 장면이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그 편집과 연출의 역량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입니다.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약했던 건 맞아요.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그런 점들이 분명히 호였고, 특히나 후반부에 누군가는 저게 뭐야 싶은 그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법한 액션씬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호드가 좀 맞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불호로 갈까 하다가 호로 귀결됐었어요. 헛헛하게 만드는 웃음 포인트도 후반부에 가선 좀 탄력을 붙어서 막 빵 터져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피식 뭐 이 정도의 웃음은 자아내더라고요. 초반부보다는. 그래서 결국 저는 호의 기준으로 두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. 저는 특히나 저는 이야기 관점에서 이 콘텐츠나 이런 걸 소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야기의 구성과 배치 면에서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저는 영화에서 이 소시민 역할을 했던 이 배우들 캐릭터가 자기가 초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뭔가 놀라움이라든지,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 케미, 예를 들면 오정세 배우 아빠 역할로 나오거든요. 그 태권소녀 완서, 이재민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완서의 아버지로 나오는 오정세와 완세가 빚어내는 그 소소하지만 뭐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 딸이 초능력을 가졌다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딸의 어떤 특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상황들이 묘한 그 웃음과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장면들을 다섯 인물들이 평범한 소시민이니까 각자가 그렇게 재미난 포인트들을 빌드업하고 그들이 좀 어떤 계기, 납득이 되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우연히 서로 알게 되고 서로 협력도 하고 반목도 하게 되면서 뭔가 감정도 쌓아가고 하는 과정을 좀 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인물들이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재미도 주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 나가는 과정들이 충분히 빌드업이 되는 와중에 악당 영춘이 예를 들면은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, 처음에는. 그렇지만 머리가 비상하다는 걸로 보이고 나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받은 애들 또 있겠네, 걔들 찾아가지고 흡수해야 되겠다를 먼저 깨달아서 이들을 찾고 이들에게 위기가 오고,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그러면서 빚어지는 긴장감, 그들 사이에 더 끈끈해짐, 뭐 이런 것들이 이 영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깨닫고 그 과정을 깨부수고 갈등 속에 이걸 이겨내는 형태의 플롯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. 근데 영화에서는 이들이
먼저 깨달아요.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능력이 있지 않을 거야. 근데 그거 알아? 이런 초능력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악인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악인을 찾자로 가요. 그러니까 이들끼리. 이 머리 너무 빨리 도는 거야.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도 굉장히 뭐랄까요? 우연 겹치고 뭘 벌써 만났다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충분한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전에 어느 순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5명을 톡톡 같이 모여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을 짜놓고 야 우리 이제 악인을 잡으러 가야지 찾아봐야지 하면서 떠나다 보니까 충분히 그들의 에피소드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저들은 왜 만났고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간다고가 속도가 좀 빠른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 영화를 요약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화두지 않습니까?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극단에 가 있는 인물에게 초능력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가 사실은 한국이란 특수성까지 붙어버리면 되게 재미 요소로 엄청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한 채 서둘러 소비해버리고 끝을 향해 그냥 액션으로 나아가 버린다는 것이 이 소재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제가 호로 이렇게 기준을 찍긴 했으나 그걸 많이 깎을 정도의 아쉬움으로 남더라라는 것들이 좀 이 영화에서 느껴졌던 좀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반부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액션과 빚어내는 감정 뭐 그런 인물들 간의 어떤 이 소시민들 캐릭터 간의 인물들 간의 연대나 협력 서로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이렇게 막 맞물려가지고 팍 폭발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심파처럼 막 이렇게 운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고양이 앞에 이 빌드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이 많이 점프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. 그러나 후반부에 특히 이재임 배우라는 배우를 전 다시 찾아봤거든요. 이 배우가 어디 나왔던 분이지? 근데 꽤 그래도 나름 2019년도, 18년도부터 이렇게 신인상 받으셨던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왔던 분이더라고요. 근데 너무나 신선했고 뭐랄까 여러 모습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액션씬을 할 때에 그 눈이 돌아서 저돌적으로 가는 뭐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뭔가 다소 순박하고 맹한 촌스러운 뭐 그 여중생 여고생의 어떤 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배우가 어떻게 보면 처음 저는 봤었는데 무게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후반부에 그 액션씬을 휘몰아칠 때의 쾌감이라는 게 호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앞으로 이재임 배우가 나오는 배우 역할들 뭐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이 영화에서 뜻밖의 소득이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배우에서는 이재임 배우와 라미란 배우만 좀 배우 측면에서는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이 평범한 소시민 역할을 하는 이 배우들 중에 야쿠르트 매니저로 나오는 선녀라고 하는 인물은 라미란 배우를 기용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역량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배치였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라미란 배우는 참 저도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어떤 독특한 재능 그리고 역량,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 라미란 배우가 가장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능글능글하고 인간적 매력으로 상대를 좀 당황케도 했다가 그거를 또 정감 넘치게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으로 되게 능수능란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이 성격에 고착화돼서 이 배우가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. 이걸 100%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연기 변신이라고 할 만큼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이 역할에 딱 맞게끔 해서 저런 면이 있었어? 라고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 선녀라고 하는 배우 캐릭터에 라미란 배우가 변신도 아닌 것이 그리고 잘하는 장기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게 활용되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선녀라는 캐릭터가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면도 가지고 있고 이중성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맞는 배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라미란 배우가 나오는 내내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. 라미란 배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 구성, 배치 상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능력이라고 하는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재밌고 익숙하면서도 또 이 영화만의 또 특수성이 또 가미된 또 매력이 분명히 있다. 그리고 배우들이 진짜 다채롭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. 그 배우들을 보는 재미만으로도 진짜 충분히
좋다. 영화의 특성상 이야기의 어색한 부분을 저처럼 느끼는 분들은 불호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주의점 좀 짚어드리면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많은 가운데 한 번쯤은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보실만 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감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보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.